안녕하세요. 연희동 김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낮은 출산율,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그 원인 중에 하나인 두 번째 교육비, 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교육비는 경험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공부를 할 때 왜 공부를 시작했냐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득이 그렇게 급하게 늘어나질 않는데 주택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통화량입니다. 이 통화량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그 다음에 금리도 영향은 있지만 금리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관련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늘어나는 경상수지 흑자, 결론은 그것도 통화량이거든요. 그리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경기가 나쁠 때 또 정부가 찍어내는 통화량. 그래서 결론은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거하고 이제 상관없이 이제 교육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이죠. 12년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거나 쓸모있는 교육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이 12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서는 낮잠을 자거나 애들과 떠들거나 또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는 태권도 학원부터 줄넘기 학원도 다니는 친구도 봤고요. 영어 학원은 기본, 거기다가 수학 학원, 국어 학원, 또 사회 학원, 별 단과 학원까지 다 다닙니다. 근데 왜 이런 시스템이 됐냐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카이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벌면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과거 어른들의 그 경험칙적인 그런 교육 방식,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더 많은 시험 성적, 더 좋은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더 많이 시험 성적이 좋으려면 더 많은 문제를 잘 찍어내야 되죠. 주어진 시간 안에. 그런데 테스트는 학생들이 다 기본적인 거를 따라와서 똑같이 잘하니까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비비 꽈서 이상한 문제들을 냅니다. 그러면 비비 꽈서 이상한 문제들을 또 맞추기 위해서 또 비비 꼬는 공부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줄넘기도 학원 다니면서 배워야 되고요. 더 웃긴 건 미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특히 미술 같은 거, 체육 같은 거 가서 미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미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대를 가고자 하는, 미대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이 100명이면 10명의 학생을 변별력으로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카이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이 일반적인 교육을 끝내고 그 중에 대학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코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가 기본 교육 코스가 돼버려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더 웃기는 건 대학도 들어가서 요새는 스카이 출신 중에 그만두는 애들이 많아요. 공대 쪽에 특히.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의대 가려고. 의학 계열, 약대나 의전원이라고 그러나요, 요새는? 6년 공부하는 거. 그걸 가려고. 왜? 소득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좀 무슨 느낌이 안 드시나요? 예. 좋은 직장이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공대 출신 해갖고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어느 정도 지나면 40대에 정년 퇴직을 하거나 50대에 정년 퇴직을 하거나 60세까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나면
60까지도 다니고요. 더 심하면 그 이상도 다닙니다. 뭐냐면 노인 요양병원 같은데 자기 이름만 걸어놓고 페이닥터로 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요양병원을 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의전원을 가는 게 일반 스카이 출신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내가 공대에 나와서 삼성이나 LG나 어디 들어가서 다니다가 대기업 다니다 잘리면 땡인데, 실제로 자기네 선배들이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잘 안 풀리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의전원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럼 이 교육비에 대한 거를,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 전인 교육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어떻게 하면 뭐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전교 1등해서 서울대 가서, 의대 가서 의사로 남은 평생 호의호식 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카이 출신도 대기업을 못 가면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해요. 스카이 출신 아닌 친구들도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못 가니까 오히려 초기부터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구멍은 작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들어가는 그 입구는 작고 뽑는 사람은 작은데 나와도 사실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멘붕이 오는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많은 교육비를 투여를 해야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 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낭비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아이를 낳았을 때 들어가는 교육비, 뭐 성년까지 자라는데 뭐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면 부모들도 대부분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잘 사는 부모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대기업 들어가서 사는 부모들도 그 교육비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명의 자녀만 낳자, 또는 무자녀가 상팔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둘이 결혼해서 둘이 살다가 둘이 가자. 와, 이거는 나라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아무도 고치지 않는다? 좀 이상하죠? 그 얘기는 저 위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위치가 나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할 정도가 아니야, 나는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이든 자신한테 그 문제가 닥쳐서 절절해야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육 문제가 다 끝났거나, 주택 문제가 다 끝났거나, 육아 문제가 다 끝났거나, 좋은 일자리는 자기네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떤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내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교육비는 끝없이 들어가고, 그러면 누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주택도 해결해야 되고 교육비도 충분히 있고 육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고, 결론은 누구냐? 소수의 자본가, 소수의 기업주, 그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출산에 대한 고민을 나는 안 낳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악순환이에요. 해결이 되지 않는 도드리패 같은. 근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어떤 식이 되냐면, 좀 제가 생각하기엔 극단적이지만 극단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자체한테
압박감으로 올 때까지, 그 전까지는 관심 없을 거예요. 와, 이거 나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주네? 라는 상황이 올 때까지 출산율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참 이 교육비 얘기를 하면서 참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이제 출산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부터 나는 느낀 게요. 유치원 영어학원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원어민.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고. 원어민네 집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언어의 혼란을 겪어요.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완전히 혼란을 겪어요. 근데 어른들의 그 욕심은 제가 봤을 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환경을 만든 사람 자체들이 문제인데, 어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정말 정책 만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다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참 이게 이 교육비는 정말 해결이 안 되네요. 더 웃기는 건 대학 등록금까지 부모들이, 물론 요새 좋은 회사들은 교육비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 등록금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참 암울합니다. 이게 네 가지 다, 육아 문제도 그렇고 좋은 일자리도 그렇고, 다음에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문제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해결은 참 어렵네요. 주택가격은 그나마 제가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었는데, 교육은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식이 바뀌려면 부모들이 무언가를 보고 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녀들의 적성을 찾아서 적성을 키워주는 거거나, 아니면 해외로 아예, 요새는 유학비도 미국만 비싸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아니면 오히려 지방으로 좋아하는 뭐 대단지 농업이라던가 어떤 사업 같은 거, 자기 직업 같은 거, 그런 쪽에 초기부터 그 일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통령 아시죠? 김영욱 씨인가요? 이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분이 성공을 위해서 개를 훈련을 시키는 거를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면서 그 분야의 국내 제1인자가 되고 나니까 부는, 인지도는, 사람들의 어떤 존경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는 걸까요? 저희 부모들도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를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도 사실은 이제 네가 좋은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라고 하네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적성이라는 걸 찾아주고, 돈 벌고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이 행복할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어른들의 시각이,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오늘은 교육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장착을 했는데 목소리가 좀 달라졌나요? 달라졌다고 느끼시면 좀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